오늘은 경민대학교 학생들 이제 1학년 2학기 오늘 제가 하는 날인데 어떻게 방학들 잘 지내셨어요? 네. 무탈들 하셨고요? 네. 겨울 여름 많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학기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학교 서류들도 잘 제출들을 해주셨고 또 제가 처음부터 잘 서류를 명확하게 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또 준비를 해주시냐고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장학금 신청도 무사히 다 마쳐서 이제 학기 들어가는 거 문제 없게 되셨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산업체 대학교다 보니까 중간에 회사가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는데 그때 이제 위탁계약서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위탁계약서가 회사가 바뀌거나 그러면 빨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서류를 준비할 때 빠지는 일 없도록 저도 준비를 하고 체크를 좀 해놔야지 되는 거니까 꼭 조심하셔야 될 게 3개월 이상 잦은 회사를 그만뒀을 때 3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면 안 되고 실업급여, 그러니까 자진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내가 그만두면 실업급여라는 거 맞죠? 그때는 6개월이라는 거. 예. 그리고 6개월까지 가능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그리고 만약에 좀 위험하다. 그럼 그럴 때 빨리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문제가 없게끔 해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잘 좀 생각하셔서 항상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가 그게 안 됐을 때 3개월까지가 기간인데 넘어버렸다. 문제는 장학금 받은 것까지 다 토해내요. 네. 왜냐면 자격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닌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문제 없게끔 일단은 잘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두 과목 수업이 자원봉사론하고 감성 디자인 두 과목 수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원봉사론에 대해서는 신소연 교수님께서 또 진행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교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감성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실장님이 저하고 보조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데 실습 위주가 많아요. 감성 디자인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오게끔 진행이 될 텐데 감성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하고 만들고 예를 들어 향초 만들기를 한다.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친환경 세제를 예를 들어 만든다. 이런 상황이면은 그런 재료들을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 주에 지금 12주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 보는 거를 제가 한다고 치면 한 12주 정도 지금 만들어야 될 재료가 준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재료비가 한 주에 10,000원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0,000원 정도 재료비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또 톡방에다가 올려줄게요. 재료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부분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신주현 교수님께서 자원봉사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고요. 우리 인행사 하는데 1학기 때 좀 많이 힘드셨죠? 너무 힘들었나요? 저는 선생님들이 기회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학기는 자원봉사론을 선택했는데 자원봉사라는 게 되게 가깝고도 되게 먼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알 듯하고 모를 듯한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배울 수 있는 기회이실 것 같고요. 지금 책은 요걸로 선정해서 좀 얇잖아요. 부담 없이 좀 가고 싶어서 얘를 선정했고요.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끝날 때 책 한 권은 남기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일괄 구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대표님이랑 과장님한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하면 되게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아실 것 같고 자원봉사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있으실 것 같아요. 역시 해보셨군요. 수업 진행하면서 많이 여쭤볼 거예요. 네, 많이 여쭤볼 것 같고 시간이 조금 있어서 10분 정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떤 자원봉사 하셨어요? 저요? 네, 급식. 네, 어디서 급식을 하셨어요? 장애인 쪽에 장애인 어떤 시설에 가서 급식 봉사를 해주신 거죠. 급여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소장에 어떤 편의성이나 이런 걸 받으셨어요? 필요하다면 봉사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딱히 필요하지 맞아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선생님이 받은 게 있을까요? 돈 금전적인 거 말고.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보람이 있으셨어요? 네. 그걸 원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맞아요. 이게 자원봉사에 그거 다 나왔어요. 그죠? 우리 이 자원봉사는요, 돈을 받지 않잖아요. 그죠? 대신에 뭘 받아요? 뭔가 모든 게 있어요. 나 자신의 발전 또는 보람, 여러 가지를 이게 사회, 교환에 따라서 뭔가가 가면 오긴 오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우리 느꼈죠? 공짜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원봉사가 뭔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란 하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게 발론티어잖아요. 자원봉사자가 발론티어인데 발론타스라는 자유의지 라틴어에서 온 단어래요. 자원봉사라는 게.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요 자유의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라는 뜻이고요. 한자어로는 자원봉사 스스로 자자 원하는 자. 우리 공지사 선생님이 아주 잘 보고 계세요. 한자 틀리지 않았죠? 네. 너무 잘 쓰셔가지고 한자를 제가 한자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워요. 네. 그리고 밭들봉 섬길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앞들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약자일 수도 있고 사회에 어떤 필요한 부분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도와준다. 받들어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인행사를 하면서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도 배웠잖아요. 그거 연결해서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 거기 인행사에서 사람의 자유의지 나중에 자아 실현을 할 때 보면 사회랑 연결되고 공동체랑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런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공동체, 사회라는 그런 가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 학기에 한 번쯤은 자원봉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강제를 한다면 이제 기말에 1년,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에 한 번이라도 봉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을 하시면 그걸로 기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팀으로 하셔도 좋고 개인이 하셔도 좋고요. 제가 자원봉사 사이트를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봉사도 있어요. 몸으로 하는 봉사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검색하는 과정도 선생님들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보셨던 분 있으면 또 같이 갈 수 있는 거 도와주시면 좋고, 안 해보셨던 분들은 한번 찾아보는 경험을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원해서 찾아서 나의 적성이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일반적인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심. 선생님들은 우리 배웠을 때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행사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부끄러우십니까? 저는 좀 선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말처럼 어떤 본능적으로 내가 갖고 태어난 어떤 그런 면도 있다고 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또 기본적으로 선생님 말처럼 선한 게 깔려 있어서 하고 싶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책에서도 얘기를 해요. 자원봉사는 어떤 사람이 할까?
이제 물질만능주의 시대에는 더 많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 문제를 보면서 뭔가 도와주고 싶다,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방법을 모르기도 하지만 선뜻 행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사람인 것 같고, 그죠? 마음이 결심이랑 행동을 조금만 하면 그렇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자원봉사 2년 보면요. 내 집 앞을 청소하는 게 자원봉사일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뭐라고요? 크게 자원봉사일 수도 있는. 일 수도 있다. 네. 선생님은 왜 아니라고 하셨어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로. 이게 자원봉사라는 게 뭔가 내가 스스로, 그쵸?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긴 했지만 이 자원봉사의 원칙이 4개가 있어요. 뭐냐면 자발성, 스스로 해야 돼요. 그쵸? 깨끗하게 하고 싶어. 두 번째는 공공성이 있어요. 내 집은 나를 위한 거가 내 집 앞에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입구길을 내가 청소를 했다? 그럼 모두가 다 사용,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자원봉사예요. 그런데 내 집 앞은 나랑 우리 가족을 위한 이렇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거는 자원봉사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한 봉사는 되죠. 네.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요, 자발성도 있어야 되지만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상성,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돼요. 이 현금 같은 거, 물질이나 현금 같은 건 없어도 되지만 이걸 하고 나서 오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속 지속해서 하는 거예요. 무상성이고요. 개척성은요, 이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복지국가잖아요. 복지가 너무 잘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사회에서 해주려고 하지만 법이나 제도로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건 우리 민간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찾아서 요거는 나라에서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도와준다. 그렇게 이런 게 개척성이죠. 나라에서 찾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동아리들이 찾아내는 개척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계속 유지되어야지 이게 사실은 봉사라고 하겠죠. 그 보육원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상처 많이 받아요. 잠깐만 너무 잘해주고 싹 사라져. 계속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되면 이제 내가 사회를 어느 변화를 시키기 아주 큰 혁명 그런 게 아니라 잔잔하게 조금 더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를 조금씩 꾸준히 하면서 서로 발전하잖아요. 내가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친구들과 주고받고 하면 너무 즐거운 어떤 걸 얻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원봉사 인형이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가지 말했 5가지 다 말했네요. 5가지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는요, 아까 했던 거 다시 정리합니다. 개인, 집단, 지역사회 문제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노력에 반대부분, 그러니까 보상은 없이 자발적으로 협력 또는 직접 참여하는 사람을 봉사자고요. 우리 공공성이 있다면 자원봉사 활동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되는 과정입니다. 자, 요거는요, 아까 했던 말 비슷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심과 행동이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생활을 해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원봉사 현장은요, 아까 말했듯이 마을 앞길을 쓸어도 이게 자원봉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원봉사 하겠다는 결심이 있는 내가 있는 곳이 자원봉사 현장인 거예요. 굳이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주민 참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고요.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자원봉사 사이트 선생님들 아시죠? 뭐 있죠? 1318, 알겠죠?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1318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365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1365입니다. 이거 1365라고 치면 포털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통합이 돼서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요양원에 전화해서 자원봉사 하고 싶어요 하면 1365 들어가서 신청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여기 하면 포인트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 승진? 선생님 이력에 남습니다. 자원봉사 포인트. 그래서 나중에 사회복지 쪽으로 나가면 이 자원봉사 포인트도 선생님들이 어떤 좋은 이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제가 잠깐 살펴봤어요. 점점 발전한 예전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요거 눌러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는 중산층이라는 기준이 뭐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돈이잖아요. 빚이 없는 집, 몇 cc 이상의 차, 현금이 얼마. 이게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인데 프랑스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우리보다도 선진국 배열에 있는 나라들의 중산층의 기준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네요. 근데 프랑스라는 나라는 그 중산층의 대열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을 하느냐.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 나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얼마만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사느냐. 그게 중산층의 기준이 드러났네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보면은 봉사활동지에 가면은 진짜 참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서 그 봉사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도 좀 마음의 여유를 이거는 누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돼요. 그리고 관심을 하면 나보다도 힘든 사람들 내가 뭔가 내 손길을 닫아서 그 도움이 될 만한 분들한테 그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중산층이라는 기준이 현금하고 어떤 부의 상징으로 기준을 두고 있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돈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원봉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 거예요. 우리 사회를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 있는 누군가의 손길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아픈 환자들을 위한 그 죽어가는 호스피스 병동에도 꾸준히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죽어가는 환우들을 보면서 어느 날 지난주에 이제 봉사활동 대상자였던 분이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름도 없고 그 침대에 안 계시더래요. 그 뭐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되게 가슴도 아프기도 하지만 그 봉사활동자들의 그 손길 하나하나가 그렇게 생을 마감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됐다는 거에 되게 가치의식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자원봉사론이 전체적인 틀을 보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참 의미 있는 건데 내용은 이론적으로 들어가면은 별로 진짜 재미가 진짜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신서희 교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동안 자원봉사론을 쭉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펼쳐갈 건데 이 기회에 나름 한 번씩 봉사활동이라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실천도 해보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은 방향성은 혹시 봉사활동을 해서 그 레포트 작성하는 걸로 뭐 시험을 대체한다든지 이런 괜찮으시다고 보면 예, 이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같이 그런 거를 교수님께서 상의를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거는 이론적 학습보다는 실천을 해야지만 사회복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교수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직장인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교수님께서도 고려를 같이 하고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잠깐 네, 저희의 보조를 해서 진행 같이 도와주실 우리 실장님. 네. 너무 이쁘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여기 사무실에서 낮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녁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만나게 됐어요. 오다가나 얼굴 뵌 분들도 계셔가지고 익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몇 주 전부터 되게 준비를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엄청 떨고 한 얘기들을 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PPT를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쪽에서 들어가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저기 켜서야 이미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번에 수업 제목이 감성 힐링 디자인이에요. 짧게 감힐디라고 그냥 저는 부를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잠깐만요. 감성 디자인. 감성 힐링 디자인. 힐링을 하시는. 저쪽 컴퓨터가 아니어서 오랜만에 뵈니까 선생님은 얼굴이 빨개 지금 열이 나시는 거지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데. 규제를 또 사회보는구나. 그러면 한 번. 재료도 있어요. 대부분 따로.
거는 꽃 장식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캔들은 소이 캔들 이제 다 들어보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배워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천연 비누하고 천연 화장품 그리고 캘리그라피 이러한 분야들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 소개를 뭘 했길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이제 그 플로리스트 아시죠? 선생님들도 이제 어떤 공예 쪽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분야이신지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플로리스트이긴 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걸 이제 그 옛날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화훼장식 기능사를 따면서 이제 비눗꽃을 생활에서 이제 그 실생활에 맞는 어떤 꽃꽂이인 거죠. 꽃바구니며 꽃다발이며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서 만들어가지고 팔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부터 이어지면서 이제 소위 캔들이라고 이제 천연 원료로 캔들을 만드는 것까지 접목을 하겠다 해서 캔들 사업까지 했어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저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교육도 하고 이런 분야들을 점차 넓히면서 그 이후에는 천연 화장품에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천연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요. 이제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 선생님들도 많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많이 접하실 수도 있는데, 왜 에센셜 오일 어디가 뭐 오일은 되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약간의 힐링도 되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향기를 맡으면 뭐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이제 건강도 생각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측면까지 이제 한 번 더 확장해서 좀 배워보고 그 분야를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천연 화장품이며 천연 비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제가 배우고 좀 공부하면서 제 몸에도 사용을 해보고 좋아지는 효과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다양하게 다루면서 또 마지막에 캘리그라피까지 제가 딱 그 캘리그라피까지 욕심을 내서 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색깔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캘리그라피를 같이 이 모든 분야들을 다 두루두루 접목시키면서 교육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한 10년 동안 이런 것들을 취득하면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수준별로 맞춰서 교육을 해주셨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15주차 2학기 25년 2학기 15주차를 맡게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15번, 한 13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에 이제 선생님들에게 제 노하우를 다 풀어드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낮에는 직장 다녀오시고 저녁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 오셔가지고 같이 해주시는데,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그 하루 피로를 조금 별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 좀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